평화의 계곡이라는 마을에서 핑이라는 이름의 거위가 운영하는 국수 가게에서 살고 있는 뚱뚱한 판다포가 쿵푸의 단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드림웍스에서 제작한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잭 블랙, 안젤리나 졸리 등 호화로운 성우진들과 무적의 5인방, 타이렁, 쉔 등 개성 넘치고 매력적인 캐릭터들, 뛰어난 영상미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영화죠. 이번에는 이 만화에 대한 알아도 쓸데없는 TMI를 알아봅시다.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한 2004년 10월, 처음에는 유명한 무협 영화들을 패러디한 개그 영화로 제작할 예정이었으나 1편의 공동 감독 중 한 명이었던 존 스티븐스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원치 않았고 평범한 주인공이 영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지금의 스토리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존 스티븐슨의 말에 따르면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동물들은 채식주의자라고 합니다. 2011년에 제이미 고든이라는 사람이 쿵푸 팬더가 내 아이디어를 베꼈다면서 드림웍스 측을 저작권 침해죄로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이미가 예전에 그렸던 판다 그림을 2008년에 공개됐던 영화의 첫 예고편을 본 후에 비슷하게 고쳤다는 일종의 자작극이라는 게 밝혀지자 그는 패소했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2011년 7월 11일에 중국에서 레전드 오브 레빗이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요. 요리를 할 줄 아는 통통한 동물 주인공이 쿵푸를 사용한다는 소재여서 팬덤에서는 쿵푸 팬더의 표절작이라는 평을 내렸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이 영화의 메인 빌런이 판다입니다. 또 리틀 팬더 파이터라는 브라질에서 만든 짝퉁 영화도 있고 2013년에는 쿵후 팬더 영웅의 탄생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원제도 다르고 무술하는 판다라는 소재만 똑같지 스토리는 쿵푸 팬더와 많이 다릅니다. 뭐 그렇다고 볼만하다는 건 아니고요. 쓰레기를 먹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포와 무적의 5인방을 중심으로 한 쿵푸 팬더 전설의 마스터라는 스피노프를 니켈로디언에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드림웍스와 니켈로디언의 두 번째 합작품인데 첫 번째 작품은 마다가스카의 펭귄입니다. 이 스피노프에 따르면 이 무적의 5인방은 수백 년 동안 대대로 계승되어 오는 칭호라고 하며 현재 영화에서 나오는 무적의 5인방 바로 이전 세대 무적의 5인방들 중 한 명이 바로 시프였다고 합니다. 현 세대 무적의 5인방이 모이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포 때문인데요. 몇 년 전 보어라는 멧돼지 악당이 쿵푸의 달인들을 연이어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시프는 그 위협에 대비하던 중 우구의 대사부가 배가 고프다며 포의 가게에 국수를 시켜 먹자고 하는데 이때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운 핑을 대신해 포가 직접 국수를 만들었는데요. 맛이 얼마나 끝내준 건지 이 국수를 먹은 시프는 식중독에 걸려 끝장날 뻔했습니다. 악당 고어를 막을 유일한 인물인 자신이 이렇게 병에 걸렸으니 어쩔 수 없이 시프는 왕푸 마을에 있는 4명의 전사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하고 그들의 이름을 적은 명단을 타이그리스에게 주는데요. 그 명단을 들고 가던 타이그리스는 시프를 치료하기 위해 방문한 의사 멘티스에게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명단을 놓치고 맙니다. 한편 시프를 식중독에 걸리게 한 어떤 머저리에 관한 소문을 들은 포는 자신은 요리에 재능이 없고 대신 다른 걸 할 수 있다며 청소부, 개그맨, 무용수, 의사라고 문서에다 적었는데 집에 돌아온 핑이 헛소리하지 말라면서 쓰레기나 버리라고 합니다. 이때 포는 쓰레기를 버리면서 이 문서도 같이 버리는데요. 지나가던 타이그리스가 이 문서를 시프가 쓴 명단으로 착각하고 들고 가버리죠. 그렇게 타이그리스는 시프가 찾았던 4명의 전사가 아닌 다른 4명의 전사를 찾게 되는데 크레이는 제이드 궁전에서 시프에게 칭찬을 들을 정도로 뛰어난 청소부였고 몽키는 한때 제이드 궁전에서 시프와 우구에게 웃음을 준 개그맨이었으며 바이퍼는 유명한 무용수였습니다. 의사는 아까 궁전 앞에서 만났죠. 타이그리스는 그렇게 전사들을 이끌고 시프를 찾아왔으나 당연히 이들이 누군지 모르는 시프는 마을이 이제 위험해졌으니 다들 떠나라고 합니다. 악당 고어가 마을 근처까지 온 상황에 결국 타이그리스 혼자서 보어를 막으려 하지만 역부족이었죠. 그때 마을을 떠난 것으로 보였던 4인방이 나타나 타이그리스를 도와줬고 그렇게 다같이 힘을 합쳐 보어를 쓰러뜨립니다. 그 광경을 우연히 목격한 포는 쿵푸의 열선팽이 됐고 시프는 타이그리스와 4인방을 인정했으며 그들을 제이드 궁전에 머무르게 했죠. 이것이 현세대 무적의 5인방이 결성된 과정입니다. 이 무적의 5인방을 구성하는 동물들이 각각 호랑이, 원숭이, 두루미, 뱀, 사마귀인데 이들은 쿵푸의 대표 권법을 상징합니다. 영화 제작 도중에 무적의 4인방, 즉 한 명을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이미 제작진들이 캐릭터들에게 정이 들었기에 이 아이디어는 나오자마자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무적의 5인방들 중 한 명이 1편의 메인 빌런인 타이런과 내통하고 있다는 내부의 적 설정이 초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설정 당시 내부의 적 역할을 맡은 캐릭터는 멘티스였다고 합니다. 작은 덩치에 비해 큰 힘을 가진 수컷 사마귀 멘티스는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용의 전사라면서 거짓말을 하고 다녔었다고 합니다. 힘이 센 작은 곤충이라는 컨셉은 1965년 한나바베라 스튜디오의 개미 슈퍼히어로를 소재로 한 아토멘트라는 만화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화 1편에서 타이그리스가 시포와 타이렁에 관한 과거 이야기를 포에게 말해줄 때 하루 종일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포를 위해 멘티스가 그의 등에 침을 꽂아주는데요. 이때 꽂은 침의 개수는 133개. 무적의 5인방 중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은 타이그리스의 약점은 타이그리스는 겨드랑이가 약점? 이는 스피노프 전설의 마스터 시즌1 에피소드 복수의 화신 혼돈편에서 밝혀지는데요. 해당 에피소드에서 무적의 5인방이 가진 약점이 드러나는데 는 꼬리, 멘티스
앨리스는 오른쪽을 잘 못 본다고 하며 바이퍼는 정면 공격에 약하고 크레인은 발목이 약점이라고 합니다. 크레인의 꿈은 두 개인데 하나는 쿵푸의 달인이 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웨딩 플래너. 초기 설정상 바이퍼는 독 우산을 이용한 무술을 사용한다는 컨셉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멋있는 무적의 5인방과 함께 적들을 쳐부수는 꿈을 꾸는 주인공 포를 보여주며 영화 쿵푸 팬더 1편이 시작되죠. 이때 포한테 And attractive. 라며 말을 거는 이 토끼의 성우는 포의 성우 잭 블랙의 아내 타냐 헤이든입니다. 이 오프닝에서 포의 발차기 장면은 이후 2편에서 현실화됩니다. 포가 멋있게 일어서려고 몸부림칠 때 여기 표창이 떨어지는데 다음 장면에서 이 떨어진 표창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이 무적의 5인방 피규어는 포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주인공 포를 처음 디자인했을 당시 판다가 아닌 곰이었으며 쿵푸, 무적의 5인방의 열성 팬이라는 설정도 없었고 순진하고 유쾌한 지금의 성격과는 달리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악동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담당 성우 잭 블랙의 피드백과 그의 익살스러운 연기를 본 제작진들은 포를 지금과 같은 성격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포의 과거에 관해서 여러 많은 설정이 오갔는데 그중 하나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판다라고 합니다. 이 설정을 구상했을 당시에 포가 일하는 공장의 사장이 핑이었다고 합니다. 포의 양아버지 핑이 운영하는 국수 가게에 만두 많이 먹기라는 대회가 있는데 최고 기록을 세운 사람이 포입니다. 영화 1편 제작 도중에 포의 얼굴 모델링을 한번 수정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포가 한 입에 음식을 많이 넣은 이런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포는 한 입에 만두를 38개나 넣을 수 있습니다. 포의 양아버지 핑이 운영하는 이 국수 가게는 핑의 할아버지가 마작으로 딴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국수 가게를 운영한다는 이 설정은 핑의 성우인 제임스 홍의 아버지가 실제로 국수 가게를 운영했다는 점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영화 1편에서 이 핑이라는 이름은 엔딩 크레딧에서만 언급되고 작중 내에서 이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1편의 엔딩 크레딧을 보면 핑은 시푸와 장기를 두고 있는데 시푸가 머리를 싸매고 당황해하는 것과는 달리 핑은 여유로운 표정인데요. 설정상 핑은 장기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우고의 대사부의 제자이자 무적의 5인방 포, 타이렁의 스승이라는 설정을 가진 시푸의 초기 설정은 포의 양아버지였다고 하며 그의 초기 디자인은 지금보다 더 나이 든 모습이었으나 설정과 스토리가 변경됨에 따라 시푸의 분량이 늘어났고 그에게 더 날렵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덩치를 작게 더 젊어 보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푸에게는 메이링이라는 이름의 여자친구가 있었으나 알고 보니 그녀가 쿵푸를 악용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헤어졌다고 합니다. 시푸가 포와 만두 한 개를 두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이 명장면은 성룡이 주연했던 영화 소검개초 3편의 젓가락 장면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쿵푸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아버지와 함께 가짜 부적을 팔며 전국을 돌아다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어느 한 건물 앞에 시푸를 두고 조금 있다 돌아오겠다며 자리를 떴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시푸를 버리고 간 그 건물은 제이드 궁전이었고 우구웨이가 문 앞에 쓸쓸히 혼자 있는 시푸를 걷어 쿵푸를 가르쳐줬고 지금의 쿵푸 마스터 시푸가 됐다고 합니다. You are too concerned with what was and what will be.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 is why it is called the present. 같은 명대사를 남기며 세계관 내에서 쿵푸의 창시자이자 수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우구웨이 대사부. 이 캐릭터의 초기 컨셉은 지혜롭고 온화한 지금의 성격과는 달리 냉혹하고 포악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우구웨이 대사부가 사망하는 이 명장면에서 휘날린 벚꽃잎의 개수는 37,517개라고 하며 이 장면을 만드는데 대략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1편의 메인 악당인 시푸의 타락해버린 제자 타이렁은 처절하게 싸웠던 무적의 5인방을 압도하는 실력과 강렬한 카리스마, 입체적인 내면 묘사로 드림웍스 애니메이션들 중 최고의 빌런을 뽑으라면 항상 언급되는 매력적인 악당인데요. 이 타이렁이라는 이름의 뜻은 대룡이며 1970년대 홍콩의 고전 무협 영화 부흥기를 이끌었던 쇼 브라더스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배우 정룡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초기 타이렁의 컨셉 아트는 지금과 같은 하얀색 털의 눈표범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타이렁에게 악어, 늑대, 고릴라, 3인조 표범 등 그를 따르는 부하를 붙여줄 예정이었으나 타이렁에게 좀 더 초점을 두기 위해 전부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 부하들의 컨셉들 중 늑대는 2편의 빌런 쉔의 부하로 3인조 표범들은 2011년에 나온 외전 사부님들의 비밀편에서 우나안매들이라는 이름의 메인 악당들로 재활용되었습니다. 포가 타이렁을 처치할 때 사용한 우시의 손가락 권법은 상대를 영혼 세계로 퇴출시켜버리는 궁극기이며 이 기술은 오로지 살아있는 상대에게만 통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타이렁을 쓰러뜨린 포는 제이드 궁전에서 피곤해서 쓰러진 시푸 옆에 포가 같이 눕는 장면을 끝으로 영화 1편이 끝나는데요. DVD 코멘터리에 따르면 이 마지막 장면은 초반부 꿈에서 깬 포가 누워있는 장면과 수미상관을 이루도록 의도적으로 연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용의 전설을 인정받은 포가 무적의 5인방
오인방과 함께 평화의 계곡을 지키던 중 위대한 쿵푸 마스터들을 하나둘씩 제거하는 공작 쉔으로부터 쿵푸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포가 자신의 출생에 관한 비밀과 내면의 평화를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를 그린 쿵푸 팬더 2편이 2011년에 개봉했습니다. 과거 2편과 관련된 기사를 몇 개 보면 제목을 단순히 쿵푸 팬더 2라고 하지 않고 판다모니움, 더 카범 오브 둠이라는 부제를 붙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관련 기사를 보면 스컹크맨이라는 캐릭터가 나온다는 글이 있으나 본편에서 이 캐릭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쉔이 만든 불과 금속을 내뿜는 신무기를 파괴하고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 그가 있는 도시로 무적의 오인방과 잠입하다가 쉔의 부하를 쫓으면서 도시를 깽판 치다가 다들 붙잡힌다는 지금의 스토리와는 달리 원래는 도시에 잠입 후 포와 무적의 오인방이 어떤 파이트 클럽에 방문하고 그곳에서 쿵푸 의회의 일원인 마스터 크롭과 마스터 옥스를 만난다는 전개도 넣으려 했으나 불필요한 줄거리라 생각돼서 이 전개는 폐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편 내에서 쿵푸 의회의 일원이 3명이지만 원래는 멧돼지 캐릭터를 포함한 4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종의 사유로 이 캐릭터는 퇴출됐고 이 멧돼지 캐릭터는 포가 쿵푸에 관한 장엄한 연설을 할 때 이 연설을 비우는 역할로 재활용됐습니다. 이 편의 메인 빌런인 쉔은 우아한 디자인, 그에 걸맞는 화려한 전투신과 포의 트라우마를 자극하여 자신이 도망갈 찰나를 만드는 등 지략가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뛰어난 캐릭터성을 가졌으며 발악하지 않고 담담하게 자신의 최후를 맞이하는 인상 깊은 장면으로 1편의 타이런과 더불어 호평을 받은 빌런입니다. 2편의 감독의 말에 따르면 타이런이 포를 육체적으로 위협했다면 쉔은 정신적으로 포를 위협한다는 타이런과 정반대의 특성을 전제로 두고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쉔의 수많은 공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끔찍했던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한 뒤 내면의 평화를 얻은 포에게 쉔은 패배하며 영화가 끝이 나려 할 때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포의 진짜 아버지 리샨을 보여주며 쿵푸 팬더 2편이 끝납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리가 자신의 아들 포가 살아있는지 어떻게 알았냐면 영적 세계에 있는 대사부 우구웨이가 리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포가 친아버지 리와 판다 마을의 동족들과 만나는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악당 카이와의 대결을 그린 3편이 2016년 2월에 개봉했습니다. 원래 이 3편은 2015년 12월 23일에 개봉하려 했으나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일정을 미뤘다고 합니다. 포의 진짜 아버지 리는 그 아들의 그 아빠 아니랄까봐 만두 100상개를 그 자리에서 먹으면서 포의 만두 많이 먹기 기록을 깨버렸습니다. 그렇게 누가 봐도 부자관계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정작 첫 대면 시에 서로를 못 알아봤습니다. Sleep like a panda. Eat like a panda. 초기 설정상 리는 지금의 유쾌한 성격과는 달리 진지하고 엄격한 캐릭터가 될 예정이었으나 그런 성격과 정반대인 포와 친해지고 유대감을 쌓는 과정이 복잡해질 것을 우려해 지금과 같은 유쾌한 성격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리의 사촌들의 이름이 각각 딘과 섬입니다. 포는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아주 힘들게 계단을 오르며 제이드 궁전으로 들어가 서로 신나게 놀던 중 난장판의 원흉을 확인하러 온 무적의 오인방과 시프를 만나게 되는데요. 포가 리에게 무적의 오인방을 소개할 때 리가 타이그리스를 보고 남자로 착각하는 장면이 있었으나 삭제됐다고 합니다. Nice job, fella. Dad, she's a girl. 그렇게 즐거운 시간도 잠시 주인공 일행은 과거 우구웨이의 동료였으나 악당이 되어버린 카이라는 존재가 저승에서 현세로 넘어와 쿵푸 마스터들의 영혼과 기를 흡수한 뒤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녹색 좀비로 만들고 세계를 지배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3편의 메인 빌런인 카이는 원래 팔이 4개였으며 카이라는 이름 대신 티안샤였다고 합니다. 카이의 성으로 처음에는 매즈 미켈슨이 캐스팅되었으나 그는 스케줄 문제로 하차했고 J.K. 시몬스로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카이의 테마곡은 쿵푸 팬더 3편의 음악을 담당한 유명한 작곡가 한스 짐머가 이매진 드래곤스의 I'm So Sorry를 중국풍으로 각색한 것인데요. 한스 짐머가 트랜스포머 4편의 OST를 이매진 드래곤스와 같이 작업했는데 이때 멤버 중 한 명이 한스 짐머에게서 메탈 기타를 선물 받았다고 하며 그 특유의 음으로 I'm So Sorry의 기타 파트를 녹음했었다고 합니다. 악당 카이를 막기 위해서는 과거 판다들의 조상이 터득했던 치유의 길을 사용해야 했고 그 기술에 대한 비법을 알고 있다며 리는 포를 자신이 살고 있는 판다 마을로 데려가는데요. 이 장면은 슈렉이 동키와 함께 피오나가 있는 성으로 가는 장면을 오마주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자신의 동족들과 마을에서 행복하게 놀던 중 카이는 포가 있는 판다 마을까지 쳐들어온 상황. 다행히 동족들과 함께 카이의 좀비 부하들을 무찔렀고 포는 궁극기 우시 손가락 권법으로 카이를 제압하려 했으나 이 기술은 살아있는 자에게만 통하는 기술이었기에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언데드인 카이에게는 통하지 않았고 결국 포는 스스로에게 우시 손가락 권법을 시전하여 카이와 동기어진합니다. 저승에서 카이와 포는 격렬한 전투를 치렀고 이승에 남아있던 판다 마을의 판다들과 리는 선조들이 사용했던 치유의 길을 갑자기 기억해내고 그들의 길을 이어받은 포는 부활하여 음양을 모두 갖춘 진정한 용의 정사로 각성하여 카이를 무찌르고 우구웨이로부터
지팡이를 받아 대사부의 경지에 오르게 되어 2승으로 돌아온 포는 무적의 5인방, 마을 사람들에게 콩포와 길을 전수하며 영화 콩포 팬더 3편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 3편의 감독의 말에 따르면 드림웍스 CEO로부터 이 시리즈를 무려 6부작으로 기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3편의 흥행이 전작들과 비교해 부진했고 엔딩이 꽤나 깔끔하게 끝났으며 이후 영화 신작에 관한 별다른 소식이 없다 보니 4편은 제작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였으나 22년 8월 4편의 제작이 확정됐고 2023년 포의 성우 잭 블랙이 4편에 관한 정보를 조금 말했는데요. 포가 평화의 계곡에서 자신의 뒤를 이을 새로운 용의 전사를 선택해야 하는데 후보자들 중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여우와 팀업을 이룬다고 하며 4편의 메인 빌런은 타이런과 같은 과거의 인물들을 소환하는 능력을 가진 마법사 카멜레온이라고 합니다. 이 4편은 2024년 3월 8일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